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자, 2020년 8월 21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장답게 등락이 좀 상당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지수가 급 락을 거듭을 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금요일에 와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최근 이제 왼쪽에 보는 코스피 지수와 오른쪽 보이시는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진 거에 비해서 사실 오른 폭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윙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계좌의 손실이 꽤 크게 찍히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는 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오늘 지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은 투자자 시장을 보게 되면요,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 매매 금액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다 개인이 어느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은 어느 정도 뭐 크지 않은 매도와 매수를 거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 동향입니다. 사실 어제 큰 폭락이 진행되던 와중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9천억까지 던졌었어요,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을 불러왔었는데, 어제 장이 끝날 무렵해서 거의 이제 오후 한 3시가 가까워졌을 때부터 해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어제는 선물이 9천억 순매도에서 한 2천억대 순매도로 마무리된, 즉 어제 장이 끝날 무렵에는 약 한 5천억에서 6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선물 순매수가 6천억이라는 거는 지금 이틀간의 어제 오후장과 오늘 장을 통틀었을 때는 외국인은 선물 순매수가 1조가 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다음 주나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주식 상황이 안 좋더라도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좀 더 냉정하게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특징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ECS라는 종목입니다. 코로나 관련 섹터로 해서 완전 직접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좀 매매는 해보셨을지언정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섹터긴 해요. 이 ECS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소프트캠프라는 종목, 알소프트라는 종목과 함께 ECS라는 종목, 이 종목까지 해서 굉장히 주요 종목으로 꼽는 재택근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업무 내용에서 영상회의라든지 네트워크 통합 가상화 등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택근무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업무상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면서 뭐 예전부터 좀 가상 회의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회의라던가 아니면 영상 통화를 활용한 회의라던가 이런 전산망을 많이 갖추면서 한때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그때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한 이제 비대면이 중요해진 시점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필요해진 게 기업들에게는 이런 재택근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된 거고요. 시점으로 봐도 딱 나오죠. 우리가 코로나 이슈가 가장 부각됐던 3월 달부터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밌는 파동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자, 그때 이제 쭉 한번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한 5월부터 해서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한동안 좀 시들해졌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 ECS도 어느 정도 약세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 일봉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추세선까지 깨뜨리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되어버렸다면 이건 추세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긴 추세로 봤을 때 지금 다시 재반등이 없는, 이렇게 땡겨서 보게 되면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추세선 121선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가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재택근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재확산에 관련된 이슈가 확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온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특징적이지 않았고 중요한 구간마다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만드는 모양을 보여준 다음에 추세선을 만들어서 발산을 가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테마주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 CS의 움직임에서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일단은 큰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끝일지 아니면 우리가 더 다뤄볼 부분이 남았는지 혹은 다뤄보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좀 분봉으로 이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종목들 리뷰 드릴 때마다 중요하게 강조드린 부분이 뭔지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봉상 거래량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고 그 이후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매 대응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징적인 거래량, 이 ECS라는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 특징적인 거래량이다 라고 하려면 얼마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예전부터 지금까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로나 시즌이 가장 처음 대두됐었던 3월달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쭉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부터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걸로 보였지만 3월달까지 쭉 당겨봤을 때는 특징적인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보게 되면 바로 요 정도 수준입니다. 거래량 100만 주가 기준이에요. 3분봉상 거래량 100만 주가 터졌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파동이 동반된다라는 게 과거의 기록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는 게 좋은 게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 종목당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런 거 부분을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앞에 3월 달에 1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뒤에 흐름이 어떻게 됐었는지 보이시나요? 100만 주가 터진 시점에 상승이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하락도 동반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마찬가지로 대규모 상승이 발생을 했지만 또 하락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도 정확하게 상승 이후에 하락, 이런 패턴을 반복했었어요. 자, 오늘도 100만 주를 넘기는 강한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중에 100만 주가 넘는 이 거래량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 종목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1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학습 효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실 이거를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 익절 구간이 됩니다. 이 종목이 계속 뻗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럴 때 부분 익절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ECS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주가 터졌던 봉 이후에 하락폭이 사실 오늘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워낙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꼭대기부터 눌림목 최하단까지는 무려 약 20%가 빠졌어요.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제 종가거든요. 거의 23% 올렸던 종목을 보합까지 돌려놨으니까 굉장히 큰 하락폭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큰 거래량을 동반한 다음에 눌림목을 잡을 때는 굉장히 좀 이런 종목의 특징까지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파동에서는 또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100만 주에 거의 근접을 하는 뒤에 매도봉이 바로 포진을 하고 있었죠. 이런 게 확인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매도를 염두에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징적인 거래량과 거기에 준하는 혹은 그것의 반 이상을 뛰어넘는 매도봉이 뜨게 되게 이런 매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 종목에서 지금 자금이 좀 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미 빠져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빠지는 추세로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구간을 만나신다면 매도의 기준, 익절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ECS라는 녀석을 당분간의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지지점이었자 어제 종가였던
이 4,200원 선 이거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되고요. 이거를 이탈했을 때는 종목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4,200원 선을 이탈했을 때는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이 됐든 안 됐었든 나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여기까지 밀렸을 때 매수를 잡아서 뭐 나는 3% 손절까지 볼 거야, 아니면 5% 손절까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걸 이탈했을 때 모든 게 끝났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간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준에서 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특징적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봉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 앞에 구간들이 나오죠. 여기에 중심선들을 잡아볼게요. 이 봉들이 바로 기준봉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 봉이네요. 하고 오늘 발생했었던, 장중에 발생했었던 특징적 거래량이 있었던 기준봉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선들을 쭉쭉 꺼놓고 보면 이 기준선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뚫고 올릴 때도 저항이 되고요, 뚫어서 내려갈 때도 지지선이 됩니다. 저항과 지지의 개념 알고 계시죠? 이렇게 중요한 선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두고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을 매수를 다시 고려한다면 이 정도 밴드가 가장 그래도 안정감 있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밴드가 지금 굉장히 큰 밴드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에서 내가 매수를 진입을 한다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손절선으로 볼 수 있는 4,200원 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때쯤 되면 매수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차트만 봤을 때, 차트만 고려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4,300원에서 4,400원 사이 요 정도 눌림목이 되겠네요.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이슈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로 확진자가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추세에서는 마찬가지로 ECS에 대한 수급은 계속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너무 강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오늘 종가가 바로 이 선이었죠. 우리가 추세선으로 잡아드렸던 이 기준선에 딱 맞게 끝났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가 이 위에서 형성이 됐을 때는 내가 만약 매수 진입을 바로 하게 됐을 때 내가 손절이라든가 대응을 염려를 해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 근처 구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이 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여기 왔을 때는 손절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분할 매수 이런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밴드 안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 이후 횡보를 한다던가 4,570원, 4,600원, 4,550원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횡보를 한다면 그때 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마다 지지와 저항을 생각하셔서 짧은 손절을 하고 싶다면 더 가까운 자리에서, 혹은 나는 일단 매수가 중요해라고 한다면 멀리 있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이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 왔을 때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단기 추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가지게 된 포텐셜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일봉으로 돌아서 보면 이 종목이 최근에 만들었던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던 3월달에 만들었던 고점을 오늘 뚫어놨어요. 그리고 보합까지 뺄 때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재반등을 좀 강하게 해둔 상황이거든요. 다시 10% 이상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또 더해질 경우에는 충분히 훌륭한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더 강한 발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몸통이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몸통이 큰 주봉이 완성이 됐고요. 그렇다면 과거 지지선이라고 했었던 주봉산 움직였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중요 지지선으로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얼마나 더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이 ECS라는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올지 아니면 빠져나갈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뻗는다 혹은 무조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약세로 흐르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상황에서 이런 ECS 같은 종목은 굉장히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 리뷰 ECS는 여기까지 브리핑해 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